민주당 국회에서는요,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방탄 입법을 또 서두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투트랙이라고도 해야겠죠. 국민들을 향해서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선 동기이고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형판에서도 더구나 내란 목적 살인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이 규탄한다! 조금 전에 우리는 대법원을 규탄하고 각성하라고 외쳤습니다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의 얘기는 결국에는 직무정지까지 지금 대법관에 대해서 거론한 상황이고 또 속으로는 탄핵하자, 외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실제 민주당에서는 뭐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추진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판이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연하죠.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된 상태잖아요. 이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대법원이 추진한다. 그때는 당연히 탄핵을 추진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속내가 뭐냐. 왜 사법부가 정치와 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논란의 중심인 거예요. 예.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대법원이 한 겁니다. 아니요. 633 원칙 자꾸 강조하는데 633 원칙이 원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선자가 만약에 뭐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걸 막기 위해서 633 원칙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자입니까? 낙선자잖아요. 아니 633 원칙을 당선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열심히 적용을 하시든지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모습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말을 좀 차분하게 하겠는데 어쨌든 예. 중요한 건 사법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만약에 이 선거 과정에 무슨 큰 역할을 해서 선거 자체를 완전히 흔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런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재판 진행 과정을 상식에 맞게 하세요. 국민들이 볼 때 원래대로 원래 했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예. 그 방식을 완전히 벗어난 방식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 대법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졸속 재판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홍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 회부된 날로부터 좀 9일 만에 선고가 됐고 뭐 좀 또 얘기하는 건 A4 6만 장 언제 다 읽었느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르면 정말 무식한 발언이고 알면은 정말 그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이죠. 예. 왜냐하면 보통 대법원에도 심리를 한 2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2번을 했죠. 예. 그리고 대법원에는 다 재판 또 연구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자료는 대법관에 계속 보고를 하고 또 대법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그런 어떤 업무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어떤 쟁점만 보기 때문에 뭐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특히 미국 같은 사례도 뭐 엘고와 부시 사례도 그때 3일 만에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재판이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지금 탄핵 지금 환송 이후에 굉장히 지금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들과 행동들을 굉장히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뭐 법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사법부 구태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그 위헌 어떤 성격의 법률을 무자비하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동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헌 문란 행위를 서슴지 않은 그런 어떤 정당이구나 하는 인식만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신 거 사과하시고요. 일단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재판 기록을 안 읽습니까? 그리고요. 재판 기록은 사건이 전원 하부체에 넘어온 뒤에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재판과도 다른 사람의 재판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나 접속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2일 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잖아요. 그때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재판 그 사건 기록을. 근데 7만 쪽이 되는 사건 기록을 안 읽고 그냥 대강 읽고 합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신속하고 공정하게란 말을 했어요. 신속하기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걸 뭐 이틀, 3일 만에 다 읽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현재 재판관, 그 대법원들을 도와주는 밑에서 연구관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준비할 시간은 줬겠습니까? 3일 안에 어떤 준비가 돼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자로 읽었다고 어제 이제 국회 나와서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로그 기록 다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접속했는지 다 나오고요. 그게 과연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이 왜 원래 관례나 어떤 원칙들을 다 유비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심과 2심이 다른 내용이면 다 자세히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서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얘기예요. 예,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선 대법원을 향해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도 그렇게 해요? 적당히 해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습니까? 이게 사법 쿠데타 맞아요? 저희 사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그렇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증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법관 중 한 명이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사법 쿠데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시점이 대선 불과 한 달 남겨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뭔가 대법원의 결정을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법원이 선거 결과에 맡긴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하루빨리 이성을 차리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뭐 6만 장, 7만 장을 다 읽었느냐라고 사실 억지 소리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또한 6만, 7만 장 얘기를 하시지만 그중에 99%는 그냥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에 10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압도적 의견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가증스럽다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던 그 상대방인 천대엽 그 행정처장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거든요. 또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을 임명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3년 말까지가 김명수,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원장이 재임을 하고 있었고, 그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야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선임한 사람들을 다시 제청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정파성이다, 정치를 한다, 사법 쿠데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강원도 민생 현장을 찾아서 지금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세상 일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뭘 하라고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예, 다시 당겨진 사법 리스크부터 민주당 대응까지 살펴봤습니다.